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지난 토요일 버지니아주 샤럿스빌에서 벌어진 백인 우월자들의 시위 그리고 반대자들의 시위, 이 충돌 속에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망자 3명, 부상자가 19명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도 계속 큰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아직도 이 미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인종적인 편견과 차별, 이것이 아주 폭력으로 쉽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을 놓고 나온 이 나라 대통령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인종적인 편견과 폭력이 many sides에서 도출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백인 우월자들의 소행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여러 곳에 있다라고 말한 것,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이런 혐오 그룹들이 900여 개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과 목표는 반이민, 반소수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민자고 소수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당사자인 우리가 이런 미국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별로 없고 대책은 물론 없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벌어진 버지니아 샬럿스빌 사건의 경위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 그리고 미국 내 혐오단체의 실태와 이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샬럿스빌에는 수백 명의 인종 혐오 그룹의 멤버들이 집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KKK단 또는 니오나치 또는 화이트 수프리미스트 이런 그룹들에서 나온 멤버들입니다. 목적은 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남부연합군의 장군이었던 로버트 리, 이 동상 앞에서 반이민 반소수계 집회를 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접한 반대 그룹들도 역시 여기에 모였는데 당시의 혐오 그룹들은 무장도 하고 군대 장비도 동원해서 폭력의 대비를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하이오에서 온 20살짜리 제임스 알렉스 필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인종 혐오 그룹의 멤버입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를 반시위대 군중 속으로 질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중에 한 명인 32살 난 백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19명이 중경상을 각각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시위를 관리하던 버지니아 스테이트 폴리스의 헬기가 또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고 있던 경찰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아주 끔찍한 상황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이 인종 혐오 그룹들이 버지니아에 모인 이유는 이 로버트 리 장군의 그 동상 철거 논란에 맞춰진 것인데, 이 동상의 주인공은 남부연합군의 장군이었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 남군의 영웅이었었는데, 그러나 이 샬럿스빌 시의회가 이를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6개월 동안 보류를 해라 하고 판결을 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 샬럿스빌 시의회는 2015년도에 있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그 참사, 인종편견주의자들이 흑인 교회 내에 들어와서 9명의 흑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동상을 철거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시의회 쪽에서는 이 동상이 인종차별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철거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법원이 6개월 동안 철거를 보류하라라고 판결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과 유사한 동상이라든가 비석이 미국의 남부주를 중심으로 해서 무려 31개 주에 아직도 한 100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이 노예의 상징이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이것을 철거하자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것은 역사의 일부다라고 철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편견과 폭력의 표현이 on many sides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on many sides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 측에서, 즉 백인 쪽에서도 소수계 쪽에서도 시위대 쪽에서도 반시위대 쪽에서도 이런 혐오와 폭력이 있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쟁점은 이번에 인정 혐오단체, 즉 백인 우월단체와 KKK나 또는 니오나치를 비난해야지 왜 여러 측이냐, 다 나쁘다, 양비론 비슷한 말을 하는 거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반론입니다. 그래서 소수계뿐 아니라 공화당 의회 내부에서조차도 반론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악화되니까 어제 선데이에 화이트하우스가 또 다른 담화를 발표했는데, 물론 비난을 받아야 할 측에는 나치, KKK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미온적인 발언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윗의 달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종일 잠잠하면서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문제는 법무부가 과거에도 그랬듯이 당연히 지금쯤 되면은 연방 수사를 발표하고 시빌 라이트 침해 수사를 발표해야지 정상인데, 역시 법무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FBI도 이쯤 되면 이것이 domestic terrorism이다 하고 테러로 들고 나와야 되는데, 역시 FBI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화이트하우스 내 인종차별주의자로 꼽히고 있는 수석 비서관인 스티브 배넌도 역시 잠잠합니다. 그는 이제 웹사이트 시대 혐오 그룹의 대표격인 이 Alt-Right 운동의 기수인 브레트바트 뉴스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멕시칸, 반이민자, 반모슬렘 발언과 함께 그의 소수계와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white nationalism이라는 표현은 백인 우월주의, white primacy의 완곡한 어법 용어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미국의 다양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다양성은 백인에 대한 집단 살인이다, 이런 인식을 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계 이민자가 싫다, 이런 얘기죠. 또 이들은 백인이 다문화주의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소수계, 반이민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그룹이 바로 전국에 한 900여 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한 600여 개였는데 그동안 크게 이것이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혐오 범죄가 수천 건이나 발생했다 하는 소식은 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반이민, 반소수, 반다양성, 반다문화, 이런 생각이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쉽게 폭력화되고 살인까지 나오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런 경험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시카고에 살던 유학생 윤원준 씨 피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1999년 7월에 일어났는데 근 20년이 다 돼갑니다. 윤원준 씨 살해를 한 그 살해범이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자가 바로 이 혐오 그룹의 멤버였습니다. 지금도 인디애나주에는 아직도 혐오 범죄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트럼프와 아주 비슷한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혐오감이라는 것은 백인이 꼭 소수계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계가 백인도 혐오할 수 있다. 고로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처벌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다수와 소수의 차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바로 이웃일 수도 있고 내 가게에 오는 손님 중에도 이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소수계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심각한 인종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깊지 못합니다. 또 관심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대책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샬럿스빌의 주말 인정시위 충돌 사건, 그 소용돌이가 오늘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백인 우월주의 그룹과 반대 그룹과의 시위가 충돌한 가운데 인종차별주의 그룹의 20대 남자가 자동차를 시위대로 돌진해서 32살 난 여성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이 시위를 관리하던 주 경찰 헬기가 추락해서 2명의 경찰관도 사망했습니다. 자동차 돌진으로 인한 부상자는 1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종문제 충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에 인종 간의 혐오와 폭력이 여러 측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을 일으킨 백인 우월주의 그룹을 지적하지 않고 여러 측면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는 그 후에 네오나치 그리고 KKK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고 미온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CIA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은 어제 북한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위협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며 북핵 위기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한편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이 북한을 해칠 의사가 없다고 온건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이지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중국의 사태 해결 주도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오늘부터 미네랄과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중단합니다. 애마존이 일식 관측 안경을 리콜했습니다. 애마존은 판매된 안경이 국제 규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시인하고 이에 대한 전액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애마존은 일식을 관찰하기 위한 보안 안경을 판매했었습니다. 어제 시카고에서도 인정혐오단체에 대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타워 앞과 그리고 밀레니엄 파크에서 열린 시위에는 수백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들은 혐오그룹과 그리고 미온적으로 이에 대처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주 상원이 어제 브루스 라너 주지사의 교육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을 무효화했습니다. 하원의 무효화 시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브루스 라너는 주내 850개 교육계에 배당되는 교육 예산의 배분을 새롭게 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상원의 무효화 조치로 브루스 라너 주지사와 의회와의 대결에서 그런 두 번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교회 세례식에 참가했던 교인이 괴한의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어제 사우스 어스틴 침례교회 세 자녀의 세례식을 위해서 교회에 참석한 46살 난 남자 그리고 교인 34살 난 남자가 교회 건물 앞에서 2명의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세례식에 참가한 세 자녀들은 무사합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오늘 최고는 82도, 내일은 80도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빕니다. 수요일의 최고는 82, 목요일은 83도입니다. 금요일 맑고 흐리고 최고 80도입니다.